최근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최소 10명의 과학자들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이 평범한 연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핵물리학과 항공우주기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프로젝트에 참여한 엘리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그저 우연한 사고나 개인적인 비극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단순한 사고사나 실종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공통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시점과 장소,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대한 매체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어떤 위험한 기술을 연구하다가 제거됐거나 혹은 UFO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은폐하기 위해서 희생됐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와 수사 당국 역시 과학자들의 죽음 사이에 실제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달아 의문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C 마르코니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영국의 방위 산업체인 마르코니사에서 근무하던 유능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20여 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질식사했고 또 어떤 이는 몸이 묶인 채 발견되는 등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우주 무기 체계인 스타워즈 계획과 관련된 극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모든 죽음을 단순한 사고라고 결론지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때가 냉전 시기였던 만큼 소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됐고 반대로 민감한 기술이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 역시 명확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영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미 공군 출신인 윌리엄 맥캐슬랜드입니다. 그는 퇴역한 공군 소장이자 미 공군연구소의 사령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미 공군의 첨단 무기 개발과 비밀 연구 프로그램을 총괄해온 핵심 인물로 특히 우주 및 차세대 기술 분야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6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그의 집에는 휴대전화와 안경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외출 흔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간 것은 지갑과 총기 뿐이었습니다. 특히 시력이 나빴던 그가 안경을 두고 나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맥캐슬랜드 소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종이 UFO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맥캐슬랜드는 공군연구소 사령관으로 있었을 때 UFO나 외계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를 납치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UFO와 관련된 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또 농담조로 아마 외계인이 그를 우주선으로 순간 이동시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맥캐슬랜드의 실종 사건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더라도 또 다른 사망자인 에이미 에스크리지의 사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녀는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중력 추진과 고밀도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 에스크리지 역시 나사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3일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친구인 프랭크 밀보에게 다음과 같은 기괴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나는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죽였다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에스크리지는 또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미행한다면서 이런 영상을 남겼습니다. We
my ex-boyfriend and I realized that people had been breaking into our apartment while we were gone together in the same vehicle. So he goes out there and he's like, there's this weird Lexus. It's like a silver Lexus. This is a shitty apartment. Like, why is there really nice Lexus in the parking lot? And it has tinted windows that are not street legal, like just totally dark, totally black tinted windows that are not possibly street legal. And so he comes back in and we're standing in our bedroom window looking at the Lexus and talking about it. And I say out loud, maybe we should walk over there later and take a picture of the license plate. Within 2 minutes of me saying, hey, we should walk over there later and take a picture of the license plate, we were still standing there at the window looking at it, talking about it. And an Eastern European with a black beanie, dressed all in black, in his 50s or 60s, walked out of the apartment directly across from ours holding a license plate. And he opened the trunk of the Lexus and he took out some tools and he changed the license plate. And then he walked back to his apartment and he put the old license plate on the front patio. And it was literally like, come get the license plate. I have more. And then after that, the Lexus started tailing me. And every time I saw the Lexus, it had a different license plate. 결국 그녀는 이 영상을 찍고 얼마 안 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됐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와 연구 이력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에스크리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5만 년 뒤의 미래 인류인 P-52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손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공격을 받아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 에스크리지 역시 과학자들 또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죽음을 맞이한다면서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또 하나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닉 리 박사였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인 닉 리는 중력과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반중력 기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스크리지와 닉 리가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엘라베마 대학교 출신이었고 기존 물리학의 틀을 넘어서는 반중력을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크리지가 구현하려고 했던 기술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인물이 바로 닉 리였던 셈이었습니다. 만약 반중력 기술이 실현되면 중력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주 탐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의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닉 리는 나사의 마셜 우주 비행센터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은 에스크리지의 아버지 리처드 에스크리지가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닉 리는 2003년 이후에는 돌연 아무런 연구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연구를 중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녀의 연구를 국가기밀로 분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닉 리는 엘러베마 대학교에서 길을 건너던 중에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남편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6년 뒤인 2021년, 닉 리는 78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반중력을 연구하던 두 인물이 모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맥캐슬랜드가 실종되기 3개월 전인 2025년 12월 또 한 명의 과학자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누노 루레이로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MIT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연구하던 과학자로 특히 핵융합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핵융합은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레이로는 자택에서 의문의 총격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그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다음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루리에로가 유대인 과학자란 이유로 암살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루리에로를 죽인 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출신의 클라우디오 발렌테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대학교에서 루리에로와 함께 공부했던 동료 학자였습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루리에로를 능가할 정도의 천재였지만 그는 대학교를 떠나고 무려 2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발렌테는 브라운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2명의 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15일 전 동료였던 루리에로를 방문해서 그 또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남긴 영상에서 자신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루리에로의 죽음은 음모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발적인 범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상한 것은 하필 맥캐슬랜드 소장이 사라지고 루리에로가 죽은 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차례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과학자인 칼 그릴메어가 등장합니다. 루리에로가 사망한 직후인 2026년 2월 나사의 마셜 우주 비행센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던 칼 그릴메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주 만원경 데이터를 분석해 은하계의 구조와 보이지 않는 물질들을 추적하던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29살의 프레디 스나이더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스나이더와 그릴메어는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나 접점이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과거 기록입니다.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25년 12월 그릴메어는 스나이더가 총기를 든 채 자신의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나이더는 체포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맥캐슬랜드 소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8개월 전인 2025년 6월 항공우주 분야의 촉망받는 금속공학자 모니카 레자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엔젤리스 국립공원을 등산하던 중이었는데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하듯이 갑자기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모니카 레자는 만달로이라는 초합금을 발명했는데 이 합금은 로켓 엔진 내부에 극한의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합금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소재의 탄생을 넘어서 미국이 러시아의 로켓 엔진 기술에 의존하던 굴욕적인 상황을 단번에 종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미 공군연구소의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공군연구소의 지원을 총괄하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맥캐슬랜드였습니다. 2025년 6월 레자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등산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헬리콥터와 드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수개월간의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레자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사건들이 단순히 시간만 겹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뉴멕시코의 로스 앨러모스와 앨버커키입니다. 로스 앨러모스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이 시작된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현재까지도 최첨단 무기 연구와 국가기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앨버커키 역시 미 공군과 국립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맥캐슬랜드 소장이 실종된 곳도 뉴멕시코의 앨버커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사망하거나 실종된 과학자들 중 여러 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명이 앤서니 차베스입니다. 앤서니 차베스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건설 현장 책임자로 엄밀히 따지며 과학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앨러모스는 일반 건설 현장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음에도 어떤 시설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를 가장 잘 아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 5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사라진 방식이
맥캐슬랜드 소장이 실종됐던 상황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택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갔고 심지어 차도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베스가 사라지고 한 달 뒤인 2025년 6월 로스앨레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인물인 멜리사 카시아스가 실종됐습니다. 카시아스도 사라지기 전에 지갑과 휴대폰을 부엌 테이블에 그대로 놓고 갔고 차도 집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건 그녀의 개인 휴대폰과 업무용 휴대폰이 모두 초기화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시아스는 과학자가 아닌 사무직이어서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달 뒤인 8월 28일 스티븐 가리시아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캔자스시티 국가안보 캠퍼스 소속으로 미국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시설에서 일했습니다. 그도 집을 나설 때 지갑과 차, 휴대폰을 남기고 권총만 챙겼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핵시설과 연결된 4명이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두 엘버커키 인근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실종된 이들이 모든 소지품을 남겨두고 오직 총기만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까지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일부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문제나 건강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사건을 따로 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들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겹쳤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적대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미 하원의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먼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과 같은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내부자 소행이나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로 간주돼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핵무기 경쟁이 비밀리에 펼쳐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제프 베이소스나 샘 알트만 같은 부자들이 경쟁적으로 지하 벙커를 짓고 있는 것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실종되거나 사망한 과학자들이 이 경쟁 속에서 희생됐거나 혹은 대중이 모르는 비밀 장소로 소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음모론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때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 이미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